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86 세대 운동권 출신들이 좀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크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지금 현재 그 여당에서는 네. 이 내년 총선이 이제 국정 심판론으로 치러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본질을 좀 비껴가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예. 지금 핵심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핵심은 뭡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 국정기조 바꾸고 수평적 당정관계 하라는 그것이 본질인데 거기에 맞는 인선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586을 끌어들여서 586개 세대교체라는 그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예. 저는 있다고 보고 아니 586 운동권들이 과거에 그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이룬 그런 역사적인 공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169명의 의원들 중에서 사실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부각시키면서 7890의 세대 간의 그런 그 교체로 그런 프레임을 좀 짜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그 586과 관련된 내용들은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비대위의 출범을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꼼수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얼만큼 비대위원으로 인선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29일에 그냥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시험대가 아닐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타격은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동안에 계속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당연히 내년 지금 현재 국정 지지도가 부정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국정 심판론으로 치러질 총선 앞에 두고 그런 신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그 국민의힘에 불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저도 그전에도 계속 지켜봤는데 같이 하는 세력들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나를 좀 잡아달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좀 봤었는데 하여튼 27일 날 명확하게 본인이 탈당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 등 떠밀려서라도 어쨌든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탈당 전에 한동훈 지명자죠. 지명자와 예. 만남 이런 거는 떠나서 창당 후에도 지난 총선 때도 그랬거든요. 예. 총선 바로 전에 합당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또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으로 준비한 거다. 반론 듣겠습니다. 저는 반대로요. 반대로요.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총선 그 전에 그 특검 그 법안이 패스트트랙 올라오는 거 번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유로 해서 지금처럼 방탄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꼼수다. 왜냐하면 일단은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고 그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도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했습니까? 그동안 수사 안 했잖아요. 항상 그 여당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특검 얘기가 나오면 아니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느냐. 수사부터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잖아요. 수사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하든지 처분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고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도 과거에 있었던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뭐 그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에도 똑같이 다 있었던 조항들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 아닙니까? 여사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도 다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들은 특검 추천 권한이 없었어요. 나머지 특검에 대해서는. 예. 그 원칙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 12조 그 브리핑과 관련된 것도 국민의 알 권리와 그 특검의 공정성 이런 거 관련해서도 다 있었던 조항이고 그 당시에 최순실 특검에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지금 그 지명자 등이 다 특검 검사로 참여해서 똑같이 다 적용됐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독소 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는데요.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와서 해야 될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펴서 그대로 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은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기조 바꾸라고 수평적 당정관계를 하라는 거.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모두 옳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민심이 어떻습니까?
특검법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그 민심대로 한동훈 장관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특검법을 거부하고 뭐 총선 이후로 가는 이런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들을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 이 한동훈 장관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인자라든지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예. 실패한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 바로미터가 되는 이 특검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이 방심하면 필패다, 수평선 넘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런 목소리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좀 측근이고 친명계 자장이 이런 말을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저 보수층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1위잖아요. 그리고 이슈를 대단히 선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겸손하고 이성적인 그 관점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 같고요. 저 지적은 뭐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도 가능하고 오히려 쓴소리도 하고 그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는 그것이 대단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낮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정책적인 것,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한동훈 지명자에게 요구를 하고 그 협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수층에서도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의 최상봉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배정안, 제3자 변제안을 계속 고집한다든지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것들 국정조사가 요구하는 것도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특별법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민심이 지금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민심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 지명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거 용산의 의존과 반대되는 그런 판단들을 한동훈 지명자가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들을 민주당 입장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하게 되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단점만 말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반박 좀 들을게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인식이 많아요. 근데 검찰 출신 대통령에다가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집권 여당의 그 당대표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역할은 여야 간의 협치해서 민생 경제 살리는 거고요. 그 우리 야당과 대통령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인데 구도를 무슨 피고인 이재명 그리고 검사 출신 한동훈 이런 구도로 저는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심판론에 대한 그 프레임을 이런 구도로 아까 586 대 뭐 세대 교체 이런 프레임과 이재명 대 한동훈 이런 구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그렇게 그 본질적인 그 지금 비대위 출범의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구도를 그 정치 기술적이고 정치 공학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은 저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그런 인식들만 국민들에게 훨씬 더 강화시켜 줄 것이어서 결코 한동훈 지명자라든지 여당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참석해서 검찰권과 수사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분 다 이제 탈당해서 민주당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관돼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권 남용을 계속해서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을 수수했다든지 또는 보고했다라는 그런 거 관련된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23년 4월달에 이제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에 대단히 오랫동안에 원래는 이것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뇌물수수 사건에서 별건으로 진행돼 갖고 또 별건으로 계속 왔던 그런 과정들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에서 하는 기획 수사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같이 이제 김남국
의원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이게 뭐 민주당의 유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의 그 진실 규명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21년도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제가 알고 있고 본인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용 팩트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원에서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당에서는 검증해서 부적격 판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재판 과정이라든지 당의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 과정에서 잘 소명하면은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될 몫이라고 좀 보고 예. 뭐 그 저 지지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그냥 본인이 지지하는 그 본인 스스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상정 차원에서의 응원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우리 민주당과의 뭐 연계나 이런 것들 또 음모론이나 이런 것까지 가는 것은 너무 예. 좀 과도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과하다.